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 랜덤매터 TV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금 시리즈, 특집 시리즈 3탄입니다. 1탄은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곳, 예상지역.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공약 1호로 내놓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투자 정석. 자, 그럼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축권입니다. 이축권. 용마루입니다. 용마루. 그 이축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광역시 위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축권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용마루라고 이제 하늘이 내려준 그런 이제 좋은 그런 투자의 기회다. 로또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부산의 강서구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 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냥 주택이 있는데, 뭐 허름한 주택도 좋고, 그냥 건축물 대장만 있는 것도 좋고,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용되는 지역에 있으면은 이축권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이축권이 그 지역에 주거를 하지 않으면, 주소를 옮겨놓고 살지를 않으면은 이축권이 이제 안 나왔는데, 이제 뭡니까? 지금 현재 그 법이 개정이 됐죠. 작년 3월에. 김도읍 이제 강서 지금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이죠. 김도읍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그 건인데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뭡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으면은 지금 이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명지국조도시라든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제 나올 이제 뭡니까? 지금 이제 복합유통산업단지라든지 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제2센텀이라든지 연구개발특구부지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축권이 나올 자리입니다. 또 도로 같으면은 이제 지금 이제 식만로로 해서 지금 이제 대저대교로 가는 그 도로에서도 또 이축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익용 이축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게 내가 만일에 그런 지역에 이제 땅이 있다, 집이 땅에 대지에 주택이 있다 하면은 이축권을 받을 수 있는 용마로 이제 그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뭐냐면은 내가 만일에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이제 내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게 내 땅이 아니다는 거죠. 내 땅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내 땅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 거냐? 국가일 것이도 있을 거 있고, 하천부지나 국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 이제 국유지 안에다가 내가 대지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이 있을 수가 있죠. 건축물 대장이 있는 곳. 이제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국유지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토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내가 그때 당시에는 뭐 서로서로 이웃들끼리 친하고 하니까 땅에 그때는 몇만 원도 안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집 지어 살아라 그래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너는 집 지어 살아라 친구야 그 조카야 살아라 이래놨는데 이 세월이 이제 50년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1971년도에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럼 땅값이 이제 지금 그때는 이제 몇만 원도 안 하던 게 지금은 이제 뭡니까 몇백만 원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1000만 원 가까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 되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면은 그걸 뜯고 이제 다시 신축하는 걸 허락을 안 해주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짓겠다 하면은 이축권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칠학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칠학지역.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칠학지역을 5호를 기준으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5호, 5가구가 주변에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곳에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가면 되거든요. 수도, 전기, 도로 이런 것들이 다시 끌어오는 데는 안 됩니다. 다시 신규로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에 그러려면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5호 이상이 모여가 있는 곳에 주변에 칠학지역에는 가능하다. 그게 이제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재해 지역입니다. 재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일어나서 완전히 전파 다 돼버렸다. 아니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다. 이런 곳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는 도저히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거기를 복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동네가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앞으로도 또 이 지역이 또 이제 철도에 또 뭐 소음이라든지 또 태풍의 위험이 또 도사리는 지역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데를 또 옮겨서 그러면 다른 데로 내 이사를 가서 지었겠다. 이럴 때도 아까 이제 이주형 이주권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용 이주권,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이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주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 이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농업 이주권이 있는데, 내가 이제 내 집은 A라는 곳에 있는데, 조금 거기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수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농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옮겨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겠다.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건에 맞는 이제 경우에서는 이제 이 주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권이라는 게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주권이 없다. 그러면 아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만일에 내가 부산의 강서구에 이제 제가 이제 주소를 한번 지도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강서구에 이런 이제 좋은 위치에 내가 이제 이 서부산 쪽에 낙동강을 딱 끼고 있는 이제 남들도 다 좋아하는 이런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내가 이 주권 가지고 내 집을 하나 짓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주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 이제 사겠다. 이러면은 이제 남이가 있는 이 주권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뭐 전원주택을 짓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또 카페를 하나 이제 뭐 해보겠다. 뭐 이런 그 계획이 있을 때는요. 이 좋은 위치에 이 기반시설이 있는 곳,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이제 이게 이제 기반시설이 있는 곳, 이런 곳에 이런 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보십시오.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지역, 여기 보시면요. 이런 지역, 여기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여기도 이주권으로 지금 이번에 허가를 낸 그 자리거든요. 이런 지역에 강이 보이는 이런 기반시설이 있는 이런 곳에 내가 대지를 한 300평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 주권을 짓겠다. 이러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로가 없는 곳에 이런 경지정리대가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또 토지 위험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위험을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은 토지 위험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이 토지 위험을 보시면요. 여기가 위성 지도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보고. 자, 결국은 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여기가요.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런 위성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런 여러분들 제가 한번 표시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이렇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반대편은 경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비아조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자, 그런데 이쪽 반대편에는 우량농지입니다. 우량.
우량농지에는 이주권을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반시설이 있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곳에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공익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지역이든지 들어가면 되지만은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이주권이나 제2주권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5세대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세대가 있는 곳. 이 비아조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공익용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뚝 떨어지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만일에 이제 제가 이제 공익용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이주권이나 제용 이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경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했죠. 이쪽에서는 이제 이런 지역은 이제 경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는 이주권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또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이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택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주택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5호 이상이 있으면은 칠학지역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안에 이런 지역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이런 지역 안에 붙어가 있는 이런 데 그러면 여기서도 기반시설이 안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도로를 끼고 있는 이 라인은 된다는 거지요.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이제 이주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 낙동강이 오리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유황오리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칠학지구를 끼고 있으니까 이주권이 돼가지고 장사를 성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왕이면 하려면 이렇게 뷰가 좋은데 이런 데를 선택을 하고 만일에 여기 또 똑같은 지역이지만은 뒤에 이렇게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이런 데는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경제 정리대가 있는 이런 곳은 안 된다는 거죠. 우량농지에는. 요 마찬가지 요런 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식이 말 주변에 가라. 여러분들. 그리고 경제 정리되어 있는 곳에 가지고는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리고 이제 이주권이라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주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이주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주권을 내가 농지를 다른 데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해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허가 내고 정상적으로 뭡니까? 이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공사해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일에 내가 타인의 이주권을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만일에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앞으로 땅을 등기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주권자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허가 내는 것도 그 이주권자 앞으로 허가를 내야 되고 건축허가도 건축공사도 다 이주권자 앞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건물이 이제 이렇게 준공이 되면은 다 이주권자 앞으로 또 이제 준공검사도 다 받아야 되고 사용승인도 이주권자 앞으로 다 받아가지고 모든 행위가 다 끝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뭡니까? 이제 A라는 이제 건축주 앞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취득세도 2번, 3번을 가야 되고 명예자 변경도 또 2번, 3번을 해야 되고 아주 이제 번거로운 그런 일이 있고 또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주와 또 이런 관계에서 또 만일에 이주권자가 또 나중에 일을 하는 과정에 마음이 변심을 해버린다든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주권자의 그 앞으로 또 뭡니까? 압류라든지 뭐 다른 이제 이런 권리상의 이제 문제로 해서 그 진행하는 땅에다가 다른 변동상이 일어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이 이제 이주권자가 가진 이주권자가 아닌 보정인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제소권을 가지는 이제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하위조서 같은 이제 공정을 하고 만일 안 넘겨주면은 이제 뭡니까
바로 내가 등기를 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가면서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이 주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뭐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 주권에 대한 것을 투자 공식을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만일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주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 랜덤멘토 TV가 여러분들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하겠습니다. 랜덤멘토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상담을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다음에는 개발 제한 구역에 여러분들 이제 성공한 이제 사례들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 한번 또 특집 사탄을 한번 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